예, 저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노은창입니다. 지금 1999년부터 이제 애널트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 지금도 센터장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센터장 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 관리와 반도체 업종 전망 같이 하고 있는 리서치 센터장 노은창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2기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기계 그리고 방산 이런 쪽은 트럼프 2기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2025년 내내 전체적인 업황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거기 때문에 그런 업종은 조정시 매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레벨에 따라서 좀 변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되게 대적인 불확실성,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있지만 약간 비껴나가 있는 섹터가 저는 바이오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하락이라는 기본적인 큰 흐름은 분명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바이오 업종이 또 조달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받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는 AI 반도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AI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방어주 중심으로 구축을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트럼프 이후에 또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지 또 저희가 체크해야 되고 특히 관세부가 이런 쪽은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에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좀 방어적인 전략으로서 좀 밸류에이션 하단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그런 박스권 접근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반도체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도 하락하고 AI 반도체만 가지고는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 하락을 구원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재고 조정이 좀 끝나고 또 새로운 또 엔비디아의 B300이라는 상당히 HBM을 많이 단 제품, 288GB를 단 제품이 출시되는 2분기 말부터는 반도체 업종도 다시 모멘텀을 받을 거고 3분기부터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저희는 소폭이나마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내년 3분기 실적 개선을 겨냥해서 2분기부터 좀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용 디램은 사실 일부 제품, DDR4 제품은 3분기부터 하락했고요, 올해. 4분기는 좀 가격 하락이 좀 심화되고 있고, 내년 1분기 낙폭은 그래도 4분기보다는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는 가격 하락폭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상당히 완화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 용량이 많이 확장되는 블랙엘 그 300부터는 상당히 이제 수급이 좀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경기를 더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의 설비 투자의 우려 때문에 내년 하반기 가격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는 반대로 보고 있고요. 메모리 범용 반도체 가격도 내년 2분기 후반부터는 상당히 안정을 찾을 것 같고 그리고 HBM이 가져오는 좀 한마디로 블렌디드 ASP 효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내년 2분기부터는 블렌디드 ASP 기준으로는 HBM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오히려 가격이 1분기 대비 상승할 가능성도 저희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랙엘 200, B200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능을 더 높인 B300이 내년 6월 말에 이제 공급이 되면 B300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1년 반 이상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빈이 굳이 빨리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엔비디아가 좀 기술적으로 집적도를 높인 제품인 B300이 내년 하반기부터 나오면 최근에 이제 우리 챗GPT를 필두로 해서 많은 서비스가 단순한 LLM에서 동영상을 또 생성해 줄 수 있는 멀티모달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품이 B300이기 때문에 B300은 뭐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좀 수요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누빈이 설령 좀 늦어져도 아니면 굳이 빨리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같은 제품이 부딪혀서 같은 회사 제품끼리 카니발라이제이션 되는 거는 엔비디아한테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빈이 뭐 언제 나오든 뭐 빨리 나오든 늦게 나오든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안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6년에는 또 AI 반도체도 수요가 좀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실적의 회복에 대해서는 당장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 같고요. 다만 이제 체질 개선은 실적보다 좀 더 먼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인 수요가 확장이 된다면야 체질이 개선됐을 때 실적이 더 개선되겠지만 수요가 위축되면 체질이 아무리 개선돼도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D램의 체질은 저희는 2026년 정도 되면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는 지금도 1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1등 DNA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좀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환경이 좀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파운드리는 선단 공정이 중요한데 선단 공정에서 이제 회사가 좋아지려면 티어 1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티어 1 고객들을 확보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어 1 고객이 확보되는 시점에 아마 삼성 파운드리는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3, 4년은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을 정도로 너무 삼성 파운드리 이상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또 TSMC의 의존도가 워낙 커져가지고 대안이 없고 TSMC는 또 파운드리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불만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TSMC만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삼성이 또 만드는 제품이 특히 서버 쪽은 고객과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삼성이 서버 비즈니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이제 과거의 모바일 기기 때는 좀 그게 좀 통했지만 서버나 자동차는 삼성이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부딪히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서버하고 자동차 쪽은 삼성이 파운드리 기술을 좀 축적을 해서 다양한 트랙 레코드를 보인다면 오히려 TSMC의 고객들도 삼성으로 좀 옮겨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2025년도 코스피의 저점을 235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350포인트는 최근에 한번 바닥을 확인했던 지수대였고 근거는 트레일링 PBR이라고 해서 3분기 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BPS의 PBR 0.82배를 곱하면 2350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정도 포인트면 사실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 레벨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주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바닥은 2350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상단에 대해서는 크게 여력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고 또 국내에 또 대외적인 뭐 불확실성과 함께 또 탄핵 정국이라는 또 대내적인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상단은 저희가 PER 내년도 12개월 포워드에 9배를 제시한 2,7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50에서 2,7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고 아마 2025년에도 다양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코스피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홍보도 지금 우리 금감원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그런 밸류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방향성하고 이제 그런 실질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래도 없을 때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밸류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것보다 정말 탑다운으로 밸류업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기보다는 바텀업으로 기업들이 정말 밸류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장과 소통한다면 또 그런 소통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다양한 장려책을 준다면 아마 밸류업은 효과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업이라는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이 저렴할 때 밸류업을 해야지 에브리바디 다 해피합니다. 좋은 기업이 너무 비쌀 때 밸류업을 하면 회사야 열심히 하겠지만 오히려 주가가 고점이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 효과가 되게 좀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 있고요. 또 나쁜 기업이 즉 실적이든 방향성이 나쁜 기업이 너무 주가 부양만 하면 또 이것도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밸류업이 또 좀 손실의 기회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탑다운으로서 정말 좋은 기업인데 밸류에이션 싼데 회사가 이제 밸류업 마인드가 없는 기업한테 다양한 그런 당근을 제시하면서 그거를
하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좋은 기업이 시가총액이 커지면 변동성이 적고 두 번째는 이제 좋은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커지면 또 전체 지수가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너무 탑다운으로 밸류업을 이제 권장하기보다는 장려하기보다는 바텀업으로 정말 좋은 기업이고 방향성이 좋은데 전혀 주주들한테 관심 없는 기업들한테 오히려 당근 같은 뭐 좋은 혜택을 줘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한다면 밸류 효과가 좀 더 우리 증시에 좀 건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